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수예제 35번. 승찬이는 이거 일단 설명 끝나고 나서 좀 이따가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알겠지? 자, 보게 되면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 T에서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래요. 속도야, 속도. 그러면 0에서 3까지는 속도가 양수인 거지. 그 다음에 3에서부터 5까지는 음수고 5보다 커지면 양수가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고.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 그럼 얘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0초에서 3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간 거야. 1, 2, 3. 그리고 3초가 되는 순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해. 4, 5. 그리고 다시 5초가 되는 순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괜찮아?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3초가 되는 순간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는 말이구나.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T가 2초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면 여기잖아. 그러면 그 속도가 양수인 순간인 거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이게 가속도 같은 경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을 때 y는 fx야. 근데 얘를 미분한 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도 5초일 때 가속도라고 하는 건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말은 T가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틀린 말이죠. 5일 때 접선의 기울기 0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기억, 니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36번.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대. 다음을 구해보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m짜리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야. 3m야. 그리고 사람의 키가 1.65m.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해 좀 해줘. 그런데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내가 t분 동안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90tm만큼 걸어갔겠지. 왜냐면 1분당 90m의 속도로 걸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니까. 이해가요? 좀 더 걸어갈 거구나. 그럼 그림자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그림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 맞아? 그럼 이때 미지수를 놓을 건데 미지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미지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얘를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90tm였어. 이 전체가 x야. 얘는 x 빼기 90t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맞아? 닮음이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전체 삼각형이 닮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대 얘는 x-90t 대 1.65는 얘 대 얘다. x 대
3이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항의 곱은 1.65x가 되고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3x-270t가 될 거라고. 9327이니까. 그 다음에 270t를 넘겨주고 1.65x를 넘겨주면 270t는 3x 빼기 1.65x가 될 거고 3x에서 1.65x 빼면 몇 x야? 1.35x가 되겠죠. 근데 이거 보기가 좋아 안 좋아? 1.35x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서 이거를 100분의 135로 고쳐주고 분모 분자를 5로 약분시켜주면 얘는 5로 약분하면 20, 얘는 27. 양변을 27로 약분해주면 얘 10t가 되죠. 그러면 10t가 20분의 1x니까 양변에 20 곱해주면 x는 뭐가 돼? 200t. 그러면 모든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거야. 왜? x가 200t니까. 그러면 요 길이 같은 경우는 x 빼기 90t가 나온 거기 때문에 200t 빼기 90t는 몇 t? 200t 빼기 90t는 110t가 될 거라고. 요 길이가.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x라고 표현하면 이게 요거 200t x였잖아. 그러면 나는 모든 식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경우는 200t니까 위치가 200t니까 얘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기 때문에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 준 게 속도가 되는 거지. 얘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 나와? 따라서 1번 정답은 200m/분 미니트. 그 다음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머리끝이 움직임 속도.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임 속도 200t. 맞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라고 하는 건 얘죠. 맞아요? 그럼 얘의 변화율.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준 값이 얼마냐? 또 물어본 거야. 미분해준 얼마? 110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냐고. 110. 알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110m 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춥니? 괜찮아. 에어컨 바로 집어넣고. 37번 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누나 몰래 돈을 던지면 동심원의 모양의 파문이 일어요. 이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만큼씩 늘어난대요. 단위를 꼭 잘 정해줘야 돼요. 이 속도, 가속도 이 같은 문제들은 매초 20cm씩 늘어난다. 근데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지. 그럼 돌을 던졌어. 그러면 원 모양의 이런 그 파문이 생기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난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t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매초 20cm씩 늘어나. t초 동안 얼마만큼 늘어나? 20? t만큼 늘어났겠지. 1초당 20cm만큼씩 늘어나니까 t초 동안에 20cm만큼 늘어났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뭐야? 3초 후에 파문 바깥쪽에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반지름을 20t로 갖는 원의 넓이는 얼마? 넓이는? 파이R 제곱 파면 얼마 나오냐고? 400t제곱이 되겠지. 400t제곱. 맞아? 파이 붙여야지. 파이는 3.14배야. 파이를 안 곱한 건 3.14배를 안 한 거야. 절대 맞을 수 없어. 단위를 안 쓴 거는 뭐 1.감점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겠지만 얘를 안 썼다는 건 답이 아예 달라진 거야. 절대 맞을 수 없어. 알겠죠? 요게 넓이에 관한 식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3초였을 때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럼 넓이의 변화율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전에? TA로 미분한 다음 3 넣은 값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T로 미분을 했다는 그 표현을 DT, DS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800T파이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3을 넣어주시면은 2400파이. 단위는 넓이이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길이가 센티미터였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였을 거야 얘가. 맞아? 제곱 센티미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미분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단위 초만큼이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가속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제곱 세컨드. 이게 얘로 나눠진다고 계속 미분을 할 때마다. 이해가? 가? 안 가? 가? 가지 않아? 잘 안 가? 자, 봐요. 예를 들어서 거리,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죠. 위치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미분하는 게 보통 시간의 단위로 미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시간의 단위를 뭘로 할 거냐면 시간의 단위를 뭘로 줄까? 초로 줄까? 분으로 줄까? 시간으로 줄까? 초로 줬다라고 해보자. 그럼 초로 미분을 하면 위치의 단위가 킬로미터였다라고 했을 때 속도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초가 된다고. 근데 초를 보통 초라고 쓰지 않아. 초라고 쓰는 것도 귀찮잖아. 초는 세컨드잖아. 그래서 S라고 표현해. 아니면 SEC라고 쓰든가. 이건 너희 마음이야. 초로 쓰고 싶으면 초로 써도 돼. 초로 나눠줘. 그래서 단위가 킬로미터 퍼 초. 초분의 킬로미터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킬로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마다 이 단위만큼이 이 시간의 단위만큼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지.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했다라고 한다면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는 거라고, 단위가. 근데 만약에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를 물어봤대.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됐어요. 가속도를. 미분을 할 때마다 그 시간의 단위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파트는 특히나. 이건 단위 안 쓰면은 서술형에서 무조건 나가리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으로 가볼게요. 38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만큼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만큼 커진대요. 그런데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해보자. 너희들 구가 있어요.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 건널비가 뭐였지? 평균증가. 2파이R은 원의 둘레 길이고 9의 건널비. 진경이 건널비 외워. 4파이R 제곱이야. 4파이R 제곱. 이거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는 못하고 심화미적분 쪽 들어가면은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건널비를 4파이R 제곱이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얘를 어떻게 증명했냐? 이거를 이제 끈으로 이렇게 감쌌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다 감싼 다음에 이 끈을 여기다가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어 봤다. 그랬더니 반지름이 2R짜리 원이 만들어졌어. 이 끈을 가지고 만들면. 그래서 건널비가 4파이R 제곱이야. 이렇게 증명이 나오거든, 교과서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반지름이 2R짜리 원이 나오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직접 해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는
나중에 심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부피는 뭐가 된다? 이파이.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다. 외워놔. 9 나오면 무조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것만 알았어도 거의 끝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던 거야. 반지름이 2cm만큼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 그랬더니 몇 초 1cm만큼씩이 커진대요. 그럼 반지름을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 t초 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만큼이 있었어. 근데 바람을 넣기 시작해서 1초당 1cm만큼씩 커져. 그럼 t초 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t. 그렇지. 반지름이 2 플러스 t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반지름을 2 플러스 t로 갖는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었으니까 4파이 r 제곱 2 더하기 t의 제곱인 거지. 얘가 건널비인데. 그 다음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었으니까 3분의 4파이 r 세제곱 r 자리에 2 더하기 t가 들어가니까 2 더하기 t의 세제곱인 거지. 근데 1번에서 물어본 건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고 언제일 때 부피의 변화율과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냐면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해보자. 그럼 몇 초 후에 6cm가 돼요? 4초. 그러니까 4초일 때 건널비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너희가 건널비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을 때는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죠. 그 표현은 dt ds라고 표현할 거야 라고 했었고, 그럼 dt ds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2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8파이에다가 얘는 그대로 2 더하기 t,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데 미분해봤자 1이잖아. 그럼 그대로가 되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 dt dv는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3만큼이 앞으로 나오면서 곱해지면 4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 더하기 t의 제곱이 됐을 거고, 세제곱이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x 취급한 얘를 미분해서 한 번 더 곱해줘야 하는데 얘는 어차피 미분해봤자 1밖에 안 나오니까 곱해지는 게 없죠. 이해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4 넣은 값 계산하세요. 그럼 4를 넣어주면 얘가 6이 되니까 6, 8에 48파이. 단위는 건널비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잖아. 맞아요? 제곱센티미터인데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니까 퍼 초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같은 경우는 부피의 단위는 여기다 이제 똑같이 4 넣어서 계산하자고. 4 넣어주면 6의 제곱이 될 거고 36. 36 곱하기 4는 144. 그래서 144파이가 되는데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야. 근데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퍼 초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단위까지 깔끔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 보면은 이거 48파이 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S라고 써준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144파이 세제곱 퍼 S가 되는 거야. 초라고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 너희 마음이야. 다음. 일단은 여기까지 너희들 확인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게요. 네.